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가 뿌린 거짓 정보의 거품 속에 산다고 맞공격하면서 세계는 어제보다 오늘 위험해졌습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러시아 편에 선다면 트럼프가 남한을 버리고 김정은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해야 할 시점입니다. 연방교통부가 뉴욕이 정한 맨하탄에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행료지만 연방정부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더 큰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부 발표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면서 자신을 왕에 비유한 에피소드입니다. 백악관은 왕관을 쓴 대통령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또한 가짜 타임커버 사진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한 달 만에 조금 내려갔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44%, 반대하는 사람은 51%입니다. 불법 체류자 체포에 대한 지지는 여전하지만 경제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면서 대통령 지지도 약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의 목표는 국세청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주에 6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맞추기 위해서 2026 회계연도에 국방부 예산 8%를 삭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방부처의 해고와 지출 삭감에 대해 미국인의 가장 큰 걱정은 공공서비스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정부 효율처의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 53%,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53%, 지지하는 사람이 42%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인이 정부 효율부와 백악관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지하는 부분은 외국에 대한 지원을 폐지한 것이고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통령 주변의 억만장자들이 이득을 챙길 것이라는 겁니다. 항소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을 지지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부는 다시 항소할 예정이고 그 다음 항소법원은 연방대법원입니다. 월마트가 2025년 올해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월마트 주식은 주당 $100 아래로 내려갔고 다우지수도 폭락 중입니다. 애플의 도박이라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애플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대폰을 싼 값에 내놓을 예정인데 애플의 생존 경쟁 한가운데서도 인공지능이 박혀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이 이제 미국에서는 어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날짜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한 달 된 때인데 이 얘기가 지금 세계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했고 푸틴은 야만의 전쟁을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흔들고 나라마다 자국의 안전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강대국이었고 미국이 보호해주는 그 나라마다의 국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처럼 남한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북한은 러시아 군대에서 싸우는 이상한 세계사도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푸틴과 전쟁을 끝내는 것은 전쟁을 지금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전쟁도 막는 복잡한 일입니다. 푸틴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와 푸틴이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뺀 채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 언제든지 푸틴은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막아내야지 되는 복잡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미국이 그럴 위치에 있고 문제는 방법인 거죠. 지난 며칠을 돌아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방식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회복하지 못하고 나토 가입도 하지 못하며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 지상군은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휴전이 성립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게 러시아가 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4%밖에 안 되는 독재자니까 다음 사람을 선출을 한 뒤에 그 대통령이 나와서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자 영국 총리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유럽에서 회담을 했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자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다음에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으니까, 러시아에 먹힐 수 있으니까 회의를 했었고, 그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낸다 하는 이런 합의된 의견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독재자다라고 얘기하니까 입장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독재자라고 했는가? 선출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선출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으로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차 전쟁 때 영국이 한 것처럼 전쟁 중에 선거를 하지 않고 선거를 중단하고 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젤렌스키 임기가 지난해 5월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대통령 선거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3년 내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상대를 확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승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독재자야 라고 하는 순간 딱 승전보를 올리고 트럼프를 푸틴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운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면서 구소련과 함께 당시에 대신 우리가 안전을 보장해 줄게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다 우크라이나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지지율 4%요. 전쟁 시작하고 처음에 90%까지 갔지만 지금은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서방세계 기자들 쫙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는데 58%입니다. 많이 낮아졌어요. 90%보다는.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한 4%보다는 10배 이상 높은 거죠. 그냥 50% 정도로만 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푸틴의 마음과 지금 푸틴의 마음을 따르는 트럼프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항을 하는가? 저항을 하고 끝까지 싸우는가?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푸틴은 서구가 결국은 나중에 이 전쟁이 길어지면 본인들의 전쟁도 아닌데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못할 거야. 분열할 거야. 이걸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본인은 독재자이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면 그만이니까 시기를 기다린 거죠.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서구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에는 러시아 또 더 도발하면 안 되니까 3차 대전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바이든이 많이 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그냥 조심조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용맹했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발레리나까지 다 총을 들고 나섰으니까. 또 우크라이나의 저격수들이 또 워낙에 실력이 출중하니까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힘들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는 한 2배, 3배 정도 더 많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고 있고 군인 사상자는 러시아가 훨씬 많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우크라이나는 나름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돼서 러시아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준 겁니다. 서구의 분열, 푸틴이 생각했었던 서구가 결국은 분열할 거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젤렌스키가 독재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결국은 젤렌스키를 제거하고 친러시아 꼭두각시 대통령을 세운 다음에 완전한 휴전을 한다. 그때 휴전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친러시아 대통령이니까. 과거에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대통령이 많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직전의 대통령도 그랬고 러시아의 푸틴이 크림반도를 한 손에 확 먹어버릴 때도 그때도 그 크림반도에 워낙에 러시안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양아치와 같은 친러시아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겁니다.
이번이 또다시 크림반도 저쪽 남쪽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푸틴으로서는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세계적인 영웅으로 처음에 이렇게 추대됐었던 젤렌스키의 결단이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트럼프에게 독재자라는 말을 듣기 전에 젤렌스키는 조심스럽게 트럼프를 비난을 했죠.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가 막 선동을 한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가 뿌린 가짜 인포메이션의 버블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빼고 러시아와 미국이 먼저 협상을 하면은 분명히 러시아에게 선동, 세뇌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었고 maybe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푸틴 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젤렌스키는 저항한다는 뜻으로 죽을 힘을 다해 쳐들어온 푸틴 군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빼고 러시아와 미국이 휴전 협상을 한다면 그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거대한 국가 미국에 대해서 용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독재자다라고 표현한 이 순간 유럽은 이제 1938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덴마크도 우리가 급격하게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안 겪은 게 없습니다. 육해공, 미사일, 드론, 글라이드 폭탄 다 겪었지만 러시아보다 가난하고 무기도 약한 우크라이나는 뛰어난 전략 전술로 잘 싸웠습니다. 물론 미국이 줬던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발레리나도 총을 잡았고 우크라이나 저격수 대단한 역할을 했고 그러자 힘이 모자라진 푸틴이 북한을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러고도 아직 승전보를 울리지 못하던 그런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겪은 어떤 육해공, 어떤 진퇴양난 백척간두보다도 더한 적군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전선에 등장한 적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재자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말한 날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돈 베이컨, 트럼프가 틀렸다. 탐 틸리스, 수잔 콜린스 다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미국은 젤렌스키를 지지해야지 된다. 민주당은 더 직설적이죠. 리처드 블루멘털 연방 상원의원 트럼프가 완전히 비열하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론상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와 푸틴의 협상에 저항을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땅도 안 준다고 하고 나토 가입도 안 된다고 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던 그 액수 군사 지원했었던 몇 배에 해당하는 히토류를 미국에 보내라.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전후 복구의 히토류가 우크라이나에 필요하기도 하고 되로 주고 말로 받으려는 강대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주권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만일 지금 이 전쟁 전문가들이 포린 팔러시나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데에 포린 어페어스나 이런 데에 기고하는 전쟁 전문가들의 말과 계산에 따르면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해볼 만도 하다고 봅니다. 포탄을 완전히 제공을 하고 영공 막아주고 우크라이나 드론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며칠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프랑스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총리들 다 모였을 때는 지금 미국이 저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상군도 파견하고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야? 좀 짜증나네. 독일은 일요일에 선거니까 독일 총리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고 그냥 적당히 성공한 코미디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지금은 유럽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덴마크 국방비 진출, 덴마크도 지금 보면은 그 지도상으로 그렇잖아요. 급격히 증가를 국방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 다음 주에 원래는 영국 총리만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었는데 프랑스에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옵니다. 근데 와서 만나면 뭐합니까? 만나서 뭔가를 협상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날 텐데
그리고 미국의 우파 매체가 엄청나게 러시아 편인 것도 우크라이나에게는 힘든 싸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가? 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젤렌스키가 만약에 18살에서 20살 사이 젊은 군인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유럽이 지지를 하고 유럽이 버리지 않고 그러면 싸워볼 가치가 있다고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그럴 수 없으면 트럼프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17살 소년이 있습니다. 저의 아들이라고 해도 좋고 막내둥이.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소년은 유럽으로 피신한 430만 명의 4분의 3인 18살 미만 다른 청소년처럼 지금 나라를 합법적으로 떠나서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피신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지 않고 18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으로 지금까지 떠났던 청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씀드린 이 17살 소년의 엄마 아빠는 아들도 다른 집 아들처럼 집을 떠나 유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7살 소년이 집 떠나길 원치 않습니다. 국가, 조국,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부모 사이에서 버텼습니다. 이 보이의 아버지는 전직 군인입니다. 어린 아들을 유럽에 보내야지 된다는 아내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들이 군에 입대하겠다고 나이가 되면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군 출신의 아버지는 결국 아들에게 졌습니다. 내 아들과 같은 아이들이 우리 우크라이나에 없으면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 우크라이나는 남아있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마지못해 입대를 허락했습니다. 이 소년의 생일은 트럼프와 같은 달 6월입니다.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대통령 트럼프의 탄신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을 낸 어른 정치인들이 있고 트럼프는 어제 자신을 킹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79살이 될 트럼프 생일보다 하루 전날, 트럼프 생일 6월 4일 맞죠? 하루 전날이 6월 3일 생일이 되면 이 소년 앤드리입니다. 18살이 됩니다. 앤드리는 18살이 되는 날 두 가지를 할 겁니다. 통신 비슷하게 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공부를 하면서 군에 입대하는 겁니다. 소년의 얘기가 전쟁이 끝나도 휴전이 돼도 우크라이나에는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휴전이라면 휴전이 돼도 푸틴은 언제든지 다시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을 믿고 유럽을 믿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인인 자신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17살, 곧 18살이 될 소년 앤드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나라 사랑, 나라 지키는 전공법을 알고 실천하려는 이 소년을 보면서 어른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 어른 푸틴과 김정은의 관계, 어른 푸틴과 김정은 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트럼프는 원래부터 푸틴과 김정은을 좋아하고 존중했고 부러워하기도 했고 푸틴과 김정은은 트럼프의 인내심 없고 아첨에 약한 그런 걸 사용할 줄 압니다. 그런 푸틴과 김정은이 지금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전쟁을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없는 나라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선전해주면서 김정은은 푸틴이 주는 돈이 필요할 때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방어벽을 믿어야지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돌아보고 자국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까? 트럼프의 젤렌스키가 독재자라는 발언은 미국 날짜로 2025년 2월 20일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이는 트럼프, 푸틴, 김정은 그리고 지도자 없는 한국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는 아니고요.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세계 최초 AD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독립유공자, 참 오늘 같은 날 독립유공자 말하는데 마음이 그냥 확 와서 닿네요.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좀 미국도 많이 변하는 것들이 있죠.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의회에서는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이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죠. 바로 직전에 연방 그 상원의 원내 대표를 했었던 재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이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별로 힘을 쓰지 못하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본인이 이건 아니다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인준청문회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또 그 툴스 게벌드 국가정보국장 두 사람에게 다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캐시 파텔 그 연방 수사국장에 대해서 야,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했더니 거의 현재까지는 한 사람 정도만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서 공화당 네 사람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세 사람까지는 괜찮죠. 아마 그 사람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방 수사국장과 교육부 장관 정도만 자리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또 이 뉴욕에서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맨하탄 요즘 그쪽에 들어갈 때 통행료를 내고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셨습니까? 뭐 논란이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뉴욕에 일어나는 일인데 뭐 60번 뭐 그쪽이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 그 건물 있는 그 주변 거기도 이제 통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했어요. 원래 그 혼잡할 때 그 통행료 뭐 일반 차량 한 대당 $9 정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돈을 얻어서 뭔가 이제 교통에 관한 기금으로 쓰고 그리고 또 맨하탄에 워낙에 트래픽이 심하니까 그것도 좀 고치고 또 대기 오염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다.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보니까 트래픽이 그 한 9% 정도가 줄어서 운전자들이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의 얘기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 조금 늘어났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처음 한 일이고 런던이라든가 스톡홀름 같은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에 아주 그 트래픽이 심한 지역에서는 딱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걸 연방교통부가 하지 말아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방교통부 장관이 나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돼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결국은 교통부에서 딱 이거 안 할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업무적으로 그 주정부에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하겠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보다도 이게 더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 혼잡할 때 그 통행료 내는 것은 끝났다. 맨하탄과 모든 뉴욕이 완전히 이제 뭐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만세, 국왕만세, long live the king. 물론 이게 어떤 그 정책에 승리한 것을 뭐 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long live the king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이제 어머 본인을 드디어 이제 킹이라고 했어, 왕이라고 했어 하고 비난하고 있었을 때 어떤 쪽에서는 거봐 이게 무슨 뭐 꼭 그걸 성공했다고 내가 했다고 뭐 자화자찬 정도 했다고 해석하면 되지 무슨 대통령이 언제 본인을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다른 쪽에서 비난을 하고 있을 때 백악관에서 떡하니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그 소셜미디어에 딱 올려버린 겁니다. 백악관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것도 그 이미지 자체도 가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임기 2기를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중대한 가짜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로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서 프레임 씌워서 예전에 사무실에도 시사주간지 타임이 커버로 거기 나가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가짜로 만드는 것이 들통이 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막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합성사진이라든가 하는 것이 없었을 때인데 이번에도 또 가짜 이미지로 시사주간지 타임이 대통령의 머리에 딱 그 왕관을 씌워준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이게 더 그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 통행료가 결정되지 않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노동계층의 피해가 된다. 아니 그 한번 거기 맨하탄 들어가려면 $9를 내야지 되면 부자만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못 들어가? 뭐 비즈니스 업주들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피해를 보잖아. 이거 뺨 때리는 거지 그 사람들.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연방 도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뉴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뉴욕시지만 뭐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주지사의 뭐 어떤 것들도 필요해서 이제 주지사가 이렇게 나서게 되는 건데 그 호컬 주지사가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뉴욕은요 250년 넘게 왕이 통치한 그런 주가 아닙니다. 통행료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습니다. 워싱턴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냥 뉴욕주도 주권이 있는 곳입니다. 이 뉴욕주의 주권에 대한 공격입니다. 법원에서 만나시죠. 소송하겠다는 얘기예요. 교통부 장관은 언제부터 당장 이거 이렇게 통행료 시행하던 거 이거 1월 5일부터 시행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15세 전이네요. 그래서 연방 정부 관계자가 어쨌든 주정부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메트로폴리탄 뉴욕 교통국은 바로 저희 소송합니다. 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통행료 계속 받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뉴욕의 그 맨하탄 그쪽 통행료 내는 쪽으로 가시는 분은 통행료 안 내는 거 아니라 오늘은 현재 계속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나 이 같은 실질적인 문제보다도 왕이여 영원하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더 이슈가 됐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닐까요? 왜 프레지던트 데이 때 이번 주 월요일에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의 미국에선 전해드리지 않았는데 뭐 각 도시에서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는 그 같은 그 시위들 왕인 줄 알아.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그래 어째서 하는 식으로 아마 백악관에서 27살에 미국 역사상 뭐 가장 최연소 백악관 그 대변인이 이렇게 X 같은 데다가 올린 겁니다. 왕관을 떡 쓴 가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 밖에도 뭐 이슈가 엄청 많습니다. 뭐 공무원들이 대통령은 뭐 골프만 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29일이 되는 시점에 7일을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골프를 쳤습니다. 근데 이 골프를 쳤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골프를 칠 수도 있죠. 골프를 치면서 연방 공무원들 다 해고하고 뭐 여러 가지 정책 수많은 정신없을 정도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골프를 친다는 것은 월요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4%다 이런 거짓을 뿌릴 때도 백악관이 아니라 말하려고 해서였었죠. 거기서 골프를 주말에 쳤기 때문에. 그런데 골프를 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프를 치면서 계속 무슨 이해관계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트럼프 왕이라고 하면 어때? 왕 맞잖아 라고 계속 지지하고 미국의 분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골프나 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권하고 임기 2기 이 어려운 시기에 29일 동안에 7일을 대통령은 골프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인데도 뭐 꼭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말하려고 해서 기자회견하고 했었던 때가 많죠. 지지율을 조금 보겠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거든요. 로이터와 입소스의 지지율은 44% 현재.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경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세에 대해서 걱정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 경제 방향이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뭐 일주일이라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뭐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1월 말 이때 47%에서 지금 44%로 낮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에서도 불법 체류자 추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게 발표한 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까지 모르는 겁니다. 더 이상 숫자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1월 말에 에머슨 칼리지의 지지율 49%, 반대 41%, 10% 중립. 그리고 지금은 이제 SSRS가 뭐 CNN 등을 위해서 여론조사해 준 거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일 지지하는 사람이 47%, 반대가 52%인데 75%는
대통령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건 뭐 잘한다 못한다와 상관없이요. 25%는 예상하지 못했던 식으로 하네. 뭐 이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빨리 나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이민 개혁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지금도 28%. 그리고 두 번째가 12%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와 그 정부 효율부에서 하는 뭐 전체 기관에 대해서 이 데이터 접근을 하는 거. 이건 이제 본인들의 누구 해고하는 것은 좋아해요. 공무원 해고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 이거는 싫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연방 공무원 인원 감축과 지출 삭감 10%.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본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반 조금 넘네요. 55%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금 약간 피해보고 싶어하는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4%는 두 번째 임기. 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비관적이거나 두렵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6%는 너무 열광적으로 아직도 너무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1206명을 대상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3.1%포인트입니다. 자, 잠시 뒤에 또 다른 것. 사람들은 그럼 지출 삭감에 대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많은 정치적인 문제,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미국 밖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상징하는 가장 종업원이 많은 회사 월마트죠. 월마트가 오늘 본인들이 올해의 그 매출 성장에 대한 예측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2025년 회계 연도에 매출 성장 3%에서 4%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다는 것 같아요. 또 주당 수익률도 한 $2 50센트에서 $2 60센트, 평균 주당 $2 76센트는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월마트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패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쭉 분석을 한 결과 올해 이 같은 것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관세 영향은 넣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관세 영향은 넣지 않고 성장이 한 3%에서 4% 정도, 좀 3%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이게 별로 되지 않는 그런 건가 봅니다. 아마 그쪽에서 원래 예상했었던 것과 차이가 나는가 보죠. 그래서 주당 $100 넘었는데 $90대로 내려앉았고 지금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까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 월마트 같은 그런 제일 큰 소매업소에서 이 같은 성장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관세 영향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 내려가네요. S&P 500도 39포인트, 나스닥도 127포인트, 다우지수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600포인트 이상 내려갔는데 지금은 555포인트. 결국은 1.25% 정도 내려가니까 주식시장 다 지금 나쁩니다. 그리고 하워드 루트닉 며칠 전에 연방 상원에 의해서 인준을 받은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국세청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국세청 직원 많이 계실걸요. 국세청을 없애고 오늘 이번 주에 이제 6,000명 정도 해고한다는 것을 발표할 예정인데 근데 없애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든대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국세청을 만드는데 특히 외국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관세에 관련된 거겠죠. 그런 것을 부과하는 것에 포커스를 둔 새로운 부서를 만든답니다. 그런 주요 수입 같은 것을 감독을 하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상무장관이 오후에 그 박스 텔레비전에 그 제시 워를 그 프라임 타임 거기에 출연을 해서요. 션 해니티 전에 하는 예전에 그 터커 칼슨이 했었던
여기서 만약에 지금 한국 뉴스에 보면 2조 달러 줄이기 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미 2조 달러 줄인다 했다가 1조 달러로 목표치를 낮췄어요. 전체적으로 미국이 뭐 한 뭐 7조 달러 정도 그 7조 달러 약간 안 되는 게 연간 예산인데요. 1조 달러를 만약에 줄인다면은 그 돈 다 미국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국 사람들에게 뭐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2조 달러로 계산해서 뭐 한 가정인가요? 납세자에게 5천 달러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렇게 될지 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옆에 동료가 직장을 잃고 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없어져서 어린아이들이 뭐 프리로 런치도 못 먹고 하는데 그 돈으로 나에게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 미국 사람들에게 돌려줍니까? 했더니 돌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핏 헥세스는 2026년도 회계 연도에서 예산에 500억 달러를 삭감해라. 이게 전체의 한 8% 정도 됩니다. 국방부가 예산이 가장 많잖아요. 뭐 8,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그것도 2월 24일까지 굉장히 빠르네요. 아무리 인공지능 돌리고 해도 이거 좀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월 24일까지 그걸 제출해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국방부 우선순위에 맞춰서 재편하라. 이게 핏 헥세스 국방장관의 직접 언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국방부에서도 절대로 줄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국경 안보라든가 아니면 뭐 핵무기를 현대화한다던가 미사일 방어 이런 특수 분야는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8% 줄이라고 하는데 줄이되 DEI 프로그램 같은 데서 줄여라. 그리고 기후변화와 연관된 것에서 줄여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와 기후변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행정부가 바뀌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되네요. 미국에도 128개의 해안지대 그쪽에 이제 군시설이 있답니다. 국방부가 전부 관리를 하죠. 그런데 국방부가 그 해안지대에 군시설을 두고 있다 보니까 잘 알잖아요. 그 변화를. 기후변화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럼 기후변화가 있으면 해군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극한 기후변화 그 상황에 대처하도록 훈련을 받아야지 되죠. 그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기지가 해안가 이런 데 있으니까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지금 뭐 기후변화 때문에 올 때 그 기지를 군 기지도 피해 지점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없애고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에서 많이 깎아라. 이게 이제 그 국방장관의 지시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뭐 한 200만 명 정도, 2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거기 이제 수습까지 다 포함된 거죠. 연방 공무원 20만 명 수습 공무원 전부 해고하라고 하고 7만 5천 명은 자진 사퇴했고 뭐 제한군인청에서도 한 1,000명, 에너지부 2,000명,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뭐 농림부 뭐 이런데 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됐건 농림부가 됐건 에너지부가 됐건 전부 해고 통지서 보내놓고 다시 돌아오세요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950명에게 그러니까 한 부서를 날려보낸 것 같아요. 해고 통지서를 보내놓고 몇 시간 뒤에 다시 아니요. 그 해고 통지서 무효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제 제가 좀 부정확하게 잘못 말씀드린 에너지부와 나사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사가 에너지부에 속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나사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든가 이런 독립적인 기구처럼 독립적인 기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국립핵안전국 소속의 핵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나사에도 핵 전문가가 있고 핵 전문가가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같이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여기 소속, 어떤 경우에는 여기 소속. 아무튼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같이 협업은 하지만 나사가 완벽하게 이 에너지부 소속은 아니라는 것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분들이 이제부터 조금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공무원만 해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뭐 연방 공무원이 하는 일은 늦어요 하는데 거기다 대고 해고를 하니까 프로그램까지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 연방 공무원 해고와 지출 삭감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연방 공무원은 삭감하라고 해요. 특히 공화당일수록. 근데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싫어해요.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데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8%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학생에 대한 뭐 펠그랜트 뭐 이런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죠. 또 사회보장 기금 같은 거, 소셜 시큐리티 이런 것과 같은 프로그램이 뭔가 좀 불편해지고 뭐 지급이 지연된다던가 이런 것을 제일 많이 우려합니다. 58%가. 그에 비해서 9%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화당원일수록 일론 머스크가 하는 정부 효율부 더치에서 하는 그런 삭감 해고를 더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무당파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전체적으로는 더치의 여러 가지 일을 지지한다가 42%, 지지하지 않는다가 더 많습니다. 53%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나치가 하는 일 중에서 지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 미국의 중단을 지지하는 것. 거의 모든 공화당 유권자는요. 거의 모두가 다른 나라를 왜 도와? 아메리카 퍼스트지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가운데서 5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업제. 고위업제도 그래요. 이 베트남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와 똑같습니다. 베트남에 했던 걸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베트남과 뭐 미국이 뭐 베트공과 뭐 어떻게 협상을 했는데 뭐 베트공이 완전히 그걸 어기고 다시 침공을 해서 뭐 한 달 만에 완전 공산화가 돼버리고 이런 거 그때 막 고위업제도 뿌려서 피해보던 사람을 도와주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튼 우크라이나도 핵을 다 포기해라 하고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버려버리는 거고 베트남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지금 뉴스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해외에 대한 지원 같은 거 없애는 거 제일 좋아한다. 공화당일수록 더욱더 62%는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이나 뭐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거 공무원 중에서도 뭐 꼭 돈을 절약한다기보다 돈 절약해봤자 얼마 안 된다니까요. 공무원 해고로 그런 개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62% 그러나 23%는 대통령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공화당일수록 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70% 이건 또 당을 가리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뭐 절약을 한다고 해서 저거 부자들이 나눠 갖는 것 아니야? 지금 백악관에 부자들이 너무 많아. 억만장자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해. 장관 자신들도 억만장자가 많지만 억만장자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29일밖에 안 됐는데 7일을 골프를 쳤다고 물론 주말에 친 골프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골프 치면서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영향력을 부자들이 미치는 것을 70%가 걱정하고요. 그리고 69%는 그런 사람들이 행정부와 연결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뭐 가장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중동 특사가 되기를 원했고 중동 특사가 된 부동산 개발업자죠. 트럼프의 오래된 친구. 지금 중동 특사가 중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일도 하잖아요. 오늘 이제 젤렌스키와 따로 우크라이나 특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만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가운데서도 44%는 굉장히 부자인 억만장자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로이터와 입소스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14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는 2%포인트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아이폰 얘기를 못 전해드렸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항소법원이요. 출생 시민권에 대한 뭐 제한하는 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 안 된다고 이제 소송을 많은 여러 곳에서 했죠. 그게 지금까지는 연방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의 이 소송은 모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그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아기가 시민권자다. 이게 이제 수정헌법 14조잖아요. 수많은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다시 또 이제 이런 게 나왔고 지금으로서는 다시 항소를 한다면 이쪽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항소한다면 연방 대법원입니다.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늘 결정을 하게 되겠죠. 연방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트럼프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뭐 대법관
면접관들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하고요. 아이폰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아이폰 뭐 물건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건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요즘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서 전해드리는데 새로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주문받는다고 하는데 발표는 어제 했고요. 아이폰 16E 알파벳 E인데 이게 비싼 아이폰 16과 똑같은 프로세서를 쓰고요. 저장 옵션도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게임도 비슷하게 하고 앱도 뭐 비슷하게 뭐 작동을 한다 하는 건데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해서 뭐 지금으로서는 영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중국어, 포르투갈어, 인도 이런 것도 해당 기능 곧 이제 된답니다. 다만 이제 카메라만 조금 뭐 어떤 역할이 조금 사양이 좀 낮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애플이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좀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죠. 쫙 올라가다가 결국은 줄어들어서 여기에 새로운 걸 내놔야지 된다 하면서 이번에 가격입니다. 599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럼 2022년도에 429달러가 제일 그 싼 것이었는데 아이폰 SE 그것보다 한 40% 비싸네요. 매출이 2022년에 정점에서 지금 아이폰 매출이 이제 정점보다는 2%가 적은 그런 시점에 인공지능은 넣으면서 다른 카메라 기능을 조금 약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격을 싸게 해서 59개국에서 내놓는다. 이거로 이제 만회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집이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세계 최초 AT와 인공지능 마사지 체어 디오스를 사이프러스 카후나 본사에서 체험하세요. 카후나 마사지 체어 독립유공자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유한양행 유한건강생활 3.1절을 맞아 천수단과 녹용 홍삼 제품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선물로 드리는 셀리온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방송됩니다. 오늘 열리는 그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에도요. 메이저리그 최초로 로봇 심판이 등장한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에요. 왠지 막 금요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만큼 가뿐하지 않은 뉴스들이 많았던 하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